지금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마트에서 쌀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삼각김밥까지 품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쌀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쌀 부족 사태에 일본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유로 한국 쌀을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일본 공무원의 작은 용기가 일본 전역의 쌀 전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농림부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마키 유코라고 합니다. 저의 직함은 농업진흥과 주무관이고요. 주로 쌀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제가 어떤 용기를 내서 일본 전역의 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건은 한 달 전 제 책상에 올라온 충격적인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 품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쌀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쌀의 진심인 나라거든요.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최근 3년간 고급 쌀 생산량은 30% 감소했고 품질 테스트에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코 씨, 이 보고서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대책안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으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과 고령화된 농가, 노후된 농업기술. 제가 보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소비자 불만 게시판에 들어가 보게 됐어요. 요즘 나오는 쌀은 예전만큼 풍미가 좋지 않다. 밥맛이 좀 변한 것 같다. 일본 본토 쌀 말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쌀이 더 맛있다. 이런 말들이 수두룩했고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쌀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속이 좀 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저는 제가 항상 눈여겨보던 쌀 코너로 당장 가봤습니다. 일본 쌀만 가득해던 진열대에는 다양한 외국산 쌀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많은 공간을 차지한 건 바로 옆 나라인 한국 쌀이었습니다. 이 한국 쌀 드셔보세요. 밥맛도 좋고 찰지고. 요즘 저희 집은 이 쌀만 사 먹거든요. 쌀을 둘러보고 있으니 판매원분이 하시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일본인이 일본보다 못한 한국의 쌀을 칭찬하고 있다니 열이 받았죠.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배웁니다. 근데도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속이 들끓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 쌀의 맛이 정말 변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일본 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던 중 부서 회의에서 한일 농업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얘기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유코 씨가 이번 회의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쌀 품질 문제도 심각하니 가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장님의 제안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한국 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는 건지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일본 쌀이 최고고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거고 마케팅 효과여서 반짝 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오만하다고 느끼기까지에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서울 출장을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가 미래 도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한일 농업협력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대표단과
한국농림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였어요. 테이블마다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코스가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는 흰 쌀밥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쌀은 역시 일본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색에 박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순간 머리가 번뜩해지졌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밥알 하나하나의 탱글한 식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쌀의 풍미가 조화로웠거든요. 일본의 고시이카리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더 진하고 풍부한 맛과 향이 입안을 가득 메웠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먹는 일반 쌀밥인가요? 저도 모르게 옆자리 한국농업부 과장에게 곧장 물어봤습니다.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 입안에서 이렇게 맛의 하모니가 이뤄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일반 한국 쌀이에요. 평범한 쌀이죠. 특별한 다른 종은 아니고요. 그의 대답이 저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특별한 고급 품종이 아닌 그냥 일반 쌀이라니요. 우리 일본의 자랑, 고시이카리와는 분명히 다른 맛으로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수준의 쌀이 여기에서는 그저 평범하게 매일 먹는 쌀이라니. 혹시 이 쌀 재배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아, 네. 요즘 한국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합니다. IoT 기술과 AI를 활용해서 말이죠. 스마트팜이라니 생각도 못한 농업 방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어지러워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저희 일본도 농업 기술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재배 방식부터 맛까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쌀은 특별 품종도 아니고 일반 쌀이라고 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서로 한국 쌀에 대한 감상평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한국 쌀의 맛에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희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큰 문제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에서도 전날 밤과 같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뷔페에서 담아온 쌀밥 한 그릇이 이렇게나 맛있을 수 있다니요. 일본에서 매일 먹던 밥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쌀밥만 먹어도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의 반찬조차 생각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런 맛의 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공식 일정만으로는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찬에서 만난 농업부 과장님께 연락해서 추가로 견학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기꺼이 수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공식 일정 외에도 한국의 스마트팜 농업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견학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원과 농업부 관계자들이 동행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드넓은 논과 밭을 첨단 기술로 관리하는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논 곳곳에 설치된 작은 센서들이 반짝이고 하늘에서는 드론이 규칙적으로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논농사 풍경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는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전국 농가의 40%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논 곳곳에 설치된 작은 센서들을 보았습니다. 토양 상태, 수분량, 온도, 일조량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IoT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앙 관제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각 논의 상태부터 예상 수확량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물 공급량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또 드론을 통해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죠. 하늘을 나는 드론이 논 위를 돌며 촬영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즉시 찾아낸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농업의 완벽한 결합이었죠. 일본에서도 물론 첨단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농가가 많았거든요. 그럼 일반 농부들도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연구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한 앱 하나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고령 농부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우리 일본에서는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고령 농부들도 더 오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쌀 연구소도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본 품종 개발 과정도 놀라웠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맛과 식감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과거 일본 쌀을 벤치마킹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쌀의 나라라는 자부심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사실이요. 부끄러움과 위기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희망도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일본 쌀 산업도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보고서 작성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특히 농림부 내 고위 간부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쌀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보고서 한 장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일본 농업의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먼저 상관인 타케다 부장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자존심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상관인 타케다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 전통을 중시하는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농림부에서도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 전통 농법에 관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타케다 부장님, 한국 출장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유코 씨, 한국은 어땠나?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았겠지?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현실이니까요. 제가 본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데이터 기반 농업, 그리고 놀라운 쌀의 맛까지요. 타케다 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책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코 씨,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쌀을 재배해온 역사가 있어요. 몇 년 기술 개발했다고 우리를 따라올 순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케다 부장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정식 보고서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밥상에 앉았을 때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먹던 집 쌀밥의 맛이 오늘따라 더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맛본 그 쌀의 맛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농림부 간부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기술력, 생산성 향상 데이터까지 모두 솔직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사진과 그래프를 넣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비했어요. 특히 쌀 생산량과 품질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이 20% 증가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5% 감소했거든요. 그것도 인건비는 40% 적게 들이면서 말이죠. 또한 품질 테스트에서도 한국 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맛, 향, 찰기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전통 고시이카리를 능가하는 수치였어요. 물론 이건 기술의 차이였지 쌀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특히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일본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타케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 내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는 농림부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의 다음 말에 따라 제 경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코 씨,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 쌀이 우리 일본 쌀보다 맛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이미 결심한 바였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는 제가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코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기술을 배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 기술과 전통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처럼 안주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어떻게든 농업 관련 SNS 계정에 유출된 거예요. 아마도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공유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 사이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미 쌀 산업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일본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젊은 농부들은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제 발표를 지지하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마키 유코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농림부 내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지만 밖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농부들과 농업 전공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어요. 그들은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농업대학의 교수 몇 분도 제게 연락해 강의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타케다 부장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유코 씨, 당신이 일으킨 소동이 꽤 크네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일본인은 결코 외국 쌀에 우리 쌀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그날 오후 농업 전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저와 타케다 부장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일 쌀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케다 부장도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었는지 수락했고, 그렇게 방송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일본 농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행자는 우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었고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타케다 부장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본 쌀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주로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방송 이후 농림부 내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오히려 조용히 의견을 구하는 동료들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무 회의에서도 스마트팜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지방의 젊은 농부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들끼리 스마트 농업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해온 호쿠시마현의 한 청년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코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장벽은 농림부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특히 타케다 부장은 방송 이후 저를 완전히 피하는 듯 했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비공개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장관실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그곳에는 타케다 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코 씨, 솔직히 처음엔 당신의 보고서가 불편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방송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케다 부장과도 긴 대화를 나눴고요. 타케다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유코 씨,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이후 몰래 한국 쌀을 구해서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맛있더군요. 한국 쌀 인정합니다. 이젠 우리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인정의 한마디였거든요. 장관은 이어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출범 후 6개월, 일본 최초의 대규모 스마트팜이 교토 근교에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의 환경에 맞게 수정한 시스템이었어요. 첫 수확을 앞두고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 쌀의 품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수많은 농부들과 농림부 직원들, 그리고 미디어까지 이 첫 수확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확일, 연구소에서는 품질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맛, 향, 식감 모두 최고 등급이었어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일본 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쌀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은 30%가량 절감되었죠. 이건 엄청난 성과였어요. 일본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한국 농업부 대표단도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본 스마트팜 쌀로 지은 밥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모두가 감탄하는 가운데 타케다 부장이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예전의 완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농업 기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았네요. 이제는 한국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더 많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한국 대표단은 감동한 표정이었고 일본 측 참석자들도 모두 공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후 한국 농업부 과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일본의 쌀 재배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된 것 같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두에게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후 스마트팜 쌀은 일본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이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매장마다 품절 사태를 빚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쌀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감동적인 후기를 올렸어요. 이게 진짜 일본 쌀 맛이구나. 한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 쌀을 되살렸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요. 처음 한국에서 그 밥 한 숟가락을 맛보고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한 숟가락이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전국 각지에 스마트팜이 생겨나고 있고 농촌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촌 인구 감소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모두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고 인정한 덕분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일본 전역의 쌀 전쟁을 마무리시킨 유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쌀에 자부심이 느껴진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